우상향 하긴 해도 그 성장의 속도가 그렇게 이제 예전만큼 가파르지 않단 말이죠. 예,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그 굉장히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성장주 섹터가 나타났어요. 네. 그게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재벌과 정부 정치권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그 오염되지 않은 정보를 생산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소장이고요. 예, 같은 취지로 좀 많은 분들한테 좀 더 폭넓은 대중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선대인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요즘에 선대인 소장님의 인기가 점점 더 솟아오르시는 것 같습니다. 잠시 그렇죠. 뭐 저는 예전에도 인기 있어봤다가 네. 또 뭐 가라앉아 본 적이 있어서 인기의 허망함이라는 걸 잘 알아요. 네. 네, 그러면은 좀 질문을 좀 네. 드리고 싶은 게, 이거 정말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미국 IRA 세부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네. 기사에 따르면 한국 배터리 산업협회는 이 한미 배터리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거다. 대체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네네. 것 같은데요. 네.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평하자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원문을 다 읽어봤거든요. 네. 원문을 다 읽어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국내 2차 전지 밸류체인 기업들의 아주 최적화된 맞춤형 지침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배터리 산업에 굉장히 하여튼 좋은 그리고 우리 기업들 산업들의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반영돼 있는 그런 세부 지침이어서 저는 하여튼 뭐 2차 전지 섹터 전반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그 세부 지침 발표 내용 가운데서 좀 중요한 포인트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제가 밸류체인별로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를 조금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배터리 지금 3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해액 업체, 그 다음에 이 분리막 업체 이런 업체들은 이른바 이제 배터리 컴포넌트라고 해서 배터리 구성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분류되는데 이 업체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면 미국 내에 공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뭐 투자를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미국 정부가 세액공제 혜택을 확실히 주겠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배터리 3사, 그 다음에 분리막 업체, 전해액 업체들은 아마 미국에 이제 진출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 대신에 그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는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정부의 그 세액공제 형태의 이제 보조를 받아서 이익단이 크게 늘어나는 형태가 될 거다. 그리고 특히 전해액 업체하고 분리막 업체들은 상당히 좀 이게 어쨌거나 이제 미국의 국내 배터리 3사가 같이 이제 국내 배터리 3사하고 같이 이제 진출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쩌면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업체, 일본 업체들보다 적어도 국내 배터리 3사의 파트너로서 좀 더 많은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차별적으로 분리막 업체, 뭐 전해액 업체 다 투자하면 좋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그 수혜는 받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재 업체들, 우리가 이제 흔히 소재 업체라고 하는 쪽, 이쪽은 또 한편으로는 요번에 이제 IRA 세부 지침을 보면 그 상대적으로 이제 배터리 3사나 이런 업체들보다 사이즈가 작잖아요. 회사의 사이즈들이. 그래서 이 회사들은 사실은 이제 빨리 투자도 해야 되는데 현금은 부족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계속 투자 자금이 모자라서 사실 이제 좀 허덕이는 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 사정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 업체들은 일단 미국에 안 가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국내에서 만들어서 생산해서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뭐 상황이 돼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IRA 세부 내용을 보면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니네들 자금 사정 안 좋은 거니 아니까 당분간 그냥 지금처럼 한국에서 만들어도 된다. 대신에 점진적으로 중국 광물 의존도는 좀 줄여라. 이런 정도로 상당한 어떤
유예 기간을 주면서 음. 그렇게 이제 어떤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소재 업체들은 대체로 이제 자금 조달에 좀 숨통이 트이고 그다음에 비용 감소로 인해서 이익이 증가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소재 업체들한테도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구분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소재라고 이야기하면 양극재, 음극재, 뭐 양극 집전체로 쓰이는 뭐 알루미늄박, 뭐 그다음에 음극 집전체로 쓰이는 동박부터 해서 뭐 첨가제, 전해질염 뭐 이런 것들은 소재에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이제 또 소재라고 보통은 생각하는 전해하고 분리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이제 IRA 세부 규정에는 배터리 컴포넌트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양극판, 음극판, 그 다음에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뭐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배터리 컴포넌트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업체들은 미국에 뭐 진출할 경우에 세제 혜택을 강하게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요. 이게 그쪽 전해 분리막 쪽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소재 업체에서는 떨어져 있다. 네. 다르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제 볼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광물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업체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뭐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그 코스모 신소재 제가 예전에 이제 좀 소개해드린 기업이기도 한데 엄청 올랐어요. 사실 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저도 좀 겁나던데. 네. 그래서 근데 오를 만한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 업체도 이제 리튬이나 니켈 광산 확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금양도 리튬 사업 같은 걸 하죠. 그래서 뭐 이런 업체들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중국 광물 그러니까 중국의 탄산 리튬 같은 걸 수입해서 수산 리튬으로 바꾸는 뭐 그런 사업들도 이제 곁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해라. 그리고 광물 가공 및 재활용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대체로 그 한국 2차 전지 산업에 굉장히 하여튼 우호적인 그런 내용들로 돼 있다. 그 한국 배터리 산업을 굉장히 배려한 그런 세부 지침 내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내용을 들으니까 더 와닿는데 확실히 또 오늘 오전에 장을 보니까 또 불을 또 뿜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진짜 긍정적으로 다들 보시는 것 같으시네요. 그게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요. 뭐 긍정적으로 안 볼 이유가 없죠. 그냥 그 사실 미국은 이게 꼭 한국 배터리 산업을 배려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물론 배터리 산업을 배려하는데 그 아까 저 한국 배터리 협회라고 했나요? 한국 배터리 산업협회. 이른바 이제 한미 배터리 동맹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사실은 진짜 동맹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동맹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거대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전기차 확산 그러니까 친환경차의 확산이 이제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대대적인 세액 공제 혜택을 주면서 이제 그 진행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국의 이제 어떤 투자와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그런 이제 의도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배터리 3사처럼 대규모 이제 캐파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업체들은 미국에 와서 해라. 그래야 이제 고용 창출도 되고 뭐 이제 뭐 자기네들 나라에 이제 투자도 되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는 광물 의존들을 일단 뭐 당장 중국이 이제 전 세계 광물 공급망을 거의 뭐 광물 공급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제 세부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추출, 가공, 그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적어도 이제 추출과 가공 쪽은 중국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탈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주지만 한국 배터리 산업 쪽에는
그 서서히 이제 그 준비를 해서 탈중국 할 수 있는 네. 공급망을 갖춰가면서 하여튼 이제 사업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전액, 분리막, 소재업체, 뭐 광물 모든 영역에 걸쳐서 가지고 지금 네. 다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내용을 뜯어보면 그걸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몰라도. 네. 근데 이제 그 한국 언론들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저는 기자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그걸 쓰는 기자들은 대체로 이제 국제부 기자이거나 또는 뭐 이제 그 현지에 이제 특파원들이거나 네. 뭐 이런 분들이 쓰실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뭐 국내 기자분들 중에서도 아직 뭐 이렇게 2차 전지 산업의 어떤 성장 잠재력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 국제부에 계속 국제부 중심으로 계셨다고 하면 사실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부 IRA 세부 지침의 어떤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세부 지침의 어떤 내용 원문을 또 가랑하면 잘 보셔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제대로 배터리 밸류 체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특히 한국 내 배터리 밸류 체인 기업들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실제로 어떤 혜택을 주는지 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좀 파악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사들이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잘 설명한 기사들이 좀 드물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어 실력이 되신 분들은 가능하면 직접 원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하여튼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발표안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소장님께서 네. 뭐 한 1, 2개월 전에 출연해 주셔서 네. 2차 전지의 미래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좋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정말 얼마나 말씀을 드려야 이걸 사람들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물론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어떤 그 기업을 골라서 투자해야 되긴 하는데 그 기업을 그냥 무슨 뭐 어떤 재무 지표를 보고 고른다거나 또는 심지어는 그 뭐 단타 매매하거나 테마성 투자하는 분들은 주가 흐름만 보고 고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면 뭐 돈을 잃기도 쉽고 뭐 번다 하더라도 그냥 푼돈부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들이 생겨나는 것은 이게 세상의 변화를 읽고 그 속에서 메가 트렌드인 어떤 산업이 있다고 하면 그 산업 속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을 골라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국에는 아직도 이 잠재력을 잘 모르시는데 한국은요. 제가 그냥 이게 산업의 구조적인 흐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한국은 이제 우리가 뭐 60년대, 70년대부터 이제 경제 개발을 시작해서 80년대 후반까지는 고속성 10%대 넘나드는 고속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90년대 초중반까지도 한 7%대 이상의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다가 외환위기로 한번 꼬꾸라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중저성장 단계에서 이제는 2008년 금융위기 거치고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사실은 뭐 2%대 저성장 모드가 거의 뭐 고착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인구 감소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이렇게 저성장 모드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원래는. 근데 2차 전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 기존의 어떤 산업의 흐름들이 우리는 특히 경제 개발 단계에서부터 계속 뭐 이른바 이제 중화학 공업부터 해서 중후장대한 설비 투자 위주의 그런 산업들이 많이 발달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경기 변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경제가 한참 이제 가파르게 성장할 때는 이 산업들이 뭐 경기 순환 흐름은 있다 하더라도 큰 흐름에서 보면 큰 흐름에서 보면 경기 순환 사이클을 그리면서도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성장 산업의 면모를 보인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전반적으로 산업적으로 보면 그런 경기 순환 섹터들이 그렇게 우상향하는 섹터들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한국의 주력 산업들 예를 들어서 뭐
뭐 반도체는 약간 좀 다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계, 철강, 화학, 예. 뭐 조선은 이제 뭐 최근에 조금 실적이 회복되는 조짐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뭐 조선, 기계, 철강, 화학,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다 경기 순환주에 가깝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면 이 그동안 이제 국내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온 이 기업들을 보면 이 주력 기업들이 대체로 지금 정체 내지 쇠퇴 상태에 들어간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사실 이제 성장을 안 하니까, 예, 뭐, 흔히 말하는 이게 뭐 그냥 어떤 가치 지표 이런 것들로 보면 되게 싸 보이거든요. 근데 싼 이유가 있어요. 성장을 안 하니까요. 네. 기업이 성장 안 하는데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그 회사들의 주가가 쉽게 올라가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산업이 사실 좀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지난 30년 동안 그 한국의 어떤 산업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끌어오고 한국의 이제 어떤 첨단 산업화를 이끌어왔던 게 이제 국내 반도체 산업이잖아요. 이 반도체 산업의 그 역할은 굉장히 어마어마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히 계속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 근데 이 반도체 산업도 이제는 일정한 성숙 단계에 사실 온 거죠. 그 사이클을 그리면서 또 우상향 하긴 하겠지만 네. 우상향의 속도가 지금 한국은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위주인데 사실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훨씬 빨리 커지지만 메모리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우상향 하긴 해도 그 성장의 속도가 그렇게 이제 예전만큼 가파르지 않단 말이죠. 예,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그 굉장히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성장주 섹터가 나타났어요. 네. 그게 2차 전지 섹터입니다.